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363쪽 사람 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갑골문, 금문, 소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입니다. 설문의자에서는 세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서 사람의 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만나는 글자는 여기에 보이는 글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오른쪽이나 앞에 음을 따르는 부분에 있는 글자들은 음 모양이 있는 곳에 가 있고, 여기는 사람 인자를 만나서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들만 모아본 글자들입니다. 사람인 어질인 자 옆에 이와 같이 두 이자가 붙어서 어질다라는 말은, 두 이자는 옛날에 보면 위에를 짧게 쓰면 지금의 윗상자가 되고 아래를 작게 쓰면 지금의 아래아자의 옛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아래를 똑같게 쓴 두 획이 나란히 있으면 모두 같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자에서는. 그래서 사람인자 옆에 두 이자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고르고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진 마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어진 마음, 모든 사람을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좋겠고, 아첨할령, 계집여자 붙어서 여자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똑같이 대해서 자기의 이로움을 취하는 데서 아첨할령, 믿을신, 사람이 말, 쉴류,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쉬는 모양, 아름다울류, 우산산자는 여러가지 지금의 파라솔 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글자가 아니라 우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우산쌀 모양을 그려놓은 모양이 우산산자입니다. 다음에는 써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써이자는 이와 같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거죠. 거꾸로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 모양입니다. 원래 이와 같이 그려서 사자를 쓰거나 이자를 쓰는 글자들도 있는데 이 사자를 거꾸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서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뭐뭐로서 이제 막 뭐뭐 하다라는 뜻에서 원인, 이유, 까닭, 뭐뭐로서 시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글씨가 많이 변해서 사람이 도구로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이 일을 한다 이렇게 가리키지만 원래는 태아의 모양을 써있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붙여서 태어날 때의 모양은 막 태어나기 전 사람 모양은 거의 다 닮은 모양에서 닮을 사자라고 합니다. 닮을 사. 써는 우리 지금의 써는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가지고. 써일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해석이 잘 되고 뭐뭐로부터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써이자가 붙은 글자는 많지 않고 써이 닮을 사자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을 맺자가 하나 있는데 갑골문, 금문, 소전에 보이지 않고 설문의자는 또 보이지 않는데 형음의자는 중국, 대만에서 나온 형음의자재는 이와 같은 모양이 어리석을 맺자로 있습니다. 밑에 어리석을 맺자를 따르는 글자는 지킬 보자가 있는데 잘 보면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이 앞에 있고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있고 어린아이를 양쪽으로 양손으로 받쳐주는 모양이 보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감싸서 안아주다. 잘 보면 사람이 앞에 있고 뒤에 아이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아이를 받쳐들고 있는 모양 등을 여러 글자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아이를 양쪽으로 감싸서 지키다 라는 뜻이 지킬 보자입니다. 그래서 지킬 보자는 사람 인자까지 들어가야 되고 단순히 입구자 밑에 나무 목자에 있는 글자는 매실나무 열매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리석다, 어리석을 맺자라고 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 어리석을 맺자는 지킬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킬 보자를 따르는 글자들은 전부 다 보라고, 포라고, 보나 포라고 발음하는데
작은 성보, 흑도자 붙어서 작은 성, 어떤 조그마한 고을 마을을 지키는 작은 성, 포대기포, 기릴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자를 보겠습니다. 바유, 뭐뭐하게 하는 바라는 뜻에서 원래는 흘러가는 물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글문에 보면 사람이 이와 같이 있고 뒤에 손으로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도구를 들고 앞 사람한테 어떻게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구를 들고 쳐서 다스려서 하는 바, 뭐뭐 하는 바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유라고 합니다. 바유.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마음 심자가 붙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뭐 하는 일이 멀게 느껴지는 데서 멀유, 닦을 수, 터럭삼자가 붙어서 문질러서 닦는다, 수양한다라는 뜻을 쓰고 나무 목자가 들어서 그때 사람을 다스릴 때 때리는 치는 가지에서 가지조, 시슬척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는 이와 같이 창자는 곶집창이라고 하는데 위에 덮개가 있고 가운데 널조각 장자가 있고 밑에 이와 같이 공간을 나타내는 집 공간을 나타내는 구덩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모양도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가운데 널조각 장자는 나무 조각은 나중에 문문자로 변해가고 문문자가 이와 같이 변해간 모양입니다. 위에 지붕 모양과 밑에 곡식을 집어넣는 창고, 터와 문과 위에 덮개 모양을 그려서 창고 창자를 나타냅니다. 창고 창자의 모양을 만드는 이와 같이 위에 덮개 모양과 가운데 문 모양과 밑에 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 입구자가 바람이 통하는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바람이 통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창자를 따르는 글자는 모두 다 창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음이 변하지 않고 창이라고 하고 창고의 특징은 물건을 신선하게 깨끗하게 보관하는 곳에서 창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차갑고 신선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루탈 창자는 칼이 들어서 칼로 처음에 자른 거두어들인 곡식을 보관하는 곳에서 처음이라는 뜻에서 창이라고 합니다. 처음 창, 비루탈창, 큰 바다창, 물이 차갑게 많이 고여있는 창고처럼 고여있는 큰 바다, 푸를 창, 슬플 창, 창창, 부스럼창, 부두창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나여라고 지금은 나를 뜻할 때 쓰이지만 설문의자에 보면 말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발어사인데 또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이와 같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을 발어사라고 합니다. 발어사. 소전에서 설명할 때는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지 않고 설명했기 때문에 많이 글자를 잘못 본 경우가 많은데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이와 같이 임시로 지은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붕과 기둥 받치는 기둥을 더해서 나그네가 어디 멀리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먼 길을 갈 때 임시로 지은 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나여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을 떠날 때 가지고 다니던 임시로 들고 다니던 그런 막사 모양에서 지금의 텐트처럼 막사 모양에서 여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는 자기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남을려 앞에 또 길을 떠날 때 아직 곡식이 먹을 게 남아있다라는 뜻이고 천천히 썼자는 가다라는 뜻인데 거를 적자가 있어서 막사를 피고 천천히 쉬어간다라는 뜻이고 펼서 칠복자가 들어서 막사를 쳐서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덜재는
언덕이 있어서 언덕 옆에 막사를 채우는 모양에서 덜다, 소지하다, 청소하다라 뜻을 쓰이고, 그 다음에 길도, 길을 떠날 때 들고 다녔던 거에서 길도, 칠할도, 쓴바귀도, 빗길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